네, 오늘 수능 딱 100일을 앞두고 보신각에서 합격 기원 타종식이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앞서서 만나봤는데요. 합격을 기원하는 수험생과 또 학부모님들의 그 마음처럼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도 끝까지 응원하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서울여대와 성신여대 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성신여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신여대 입학사정관이신 김영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성신여자대학교 입학사정관실의 김영은입니다. 좀 전에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오늘이 수능 100일 전이라고 하는데요. 고3 교실에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고생하고 있을 학생들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아서 저도 입학사정관으로서 맡은 책무를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계기를 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신여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또 학생들의 질문에 최대한 자세히 답변을 드려서 진하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신여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볼 텐데요. 우선은 2016학년도 성신여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큰 특징과 작년과 좀 달라진 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성신여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올해 큰 특징이 지역균형 전형이 신설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예. 지역균형 전형은 수도권 지역 학생,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지역 학생들이 지원을 할 수 없는 전형이고요. 지방 학생들이 소속 학교 교장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할 수 있고 학교별 5명까지 지원이 가능한 전형입니다. 네. 둘째는 단원고 특별 전형이 신설이 되어서 세월호 참사 당시에 단원고에 재학했던 학생들이 특별 전형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올해 저희가 면접 전형이 없다라는 게 큰 특징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부터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는데요. 이는 저희가 서류평가 간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저희가 현장 방문이나 실사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는 게 평가에 좀 더 공정성에 좋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면접에 참여해야 되는 부담감을 또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농어촌 학생이나 아니면은 특성화고교 출신자 학생 아니면 기회균형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고른기회 전형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실시해서 저희가 학생이 공부했던 학습 환경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전형 취지를 조금 더 살린 게 올해 전형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예, 2016학년도 성신여대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과 더불어서 2015학년도와 달라진 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앞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전형이 다양하게 나눠진다고 하셨는데요. 대표적인 전형들의 전형 방법들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예, 성신여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인원과 전형 방법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희 성신여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가장 대표적인 전형이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입니다. 그래서 선발 인원은 376명이고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선발을 합니다. 1단계는 저희가 학교생활기록부만을 가지고 서류평가 100%로 모집 인원의 3배수를 선발을 하고요. 2단계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사범대 지원자에 한해서 교사 추천서까지 3가지 서류를 가지고 심층 서류 평가 100%로 선발을 합니다. 2단계의 경우에 이제 사범대 지원자는 약간 다른데요. 심층 서류 평가 점수는 90%만 들어가고 교직적 인성평가가 점수가 10%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둘째는 이제 지역균형 전형인데요. 선발 인원은 115명이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수도권 지역 학생들이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전국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학교별로 5명 이내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전형 방법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학생부 종합전형,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과 동일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고른기회 전형들, 정원회 전형에서 저희가 선발을 하는데요. 선발 방식은 앞서 설명드린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과 동일하고요.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는 사범대도 선발을 하기 때문에 2단계에서 평가 방법이 조금 다른 점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형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성신여대에 대해서 준비하는 학생들, 수험생들 또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희가 매년 입시 상담을 하다 보면 다양한 질문들을 받게 되는데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아무래도 내신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 상담이나 내방 상담을 하더라도
그 작년도 뭐 무슨 특정 학과의 내신 등급 컷이나 평균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였는지 하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데요. 네. 사실 이는 이제 저희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직 그 자세히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빚어지는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은 자기소개서와 학생부를 제출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평가가 점수가 반영될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사실 저희는 인성이나 전공 적합성이나 성장 잠재력과 같은 평가 항목별로 저희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수시 모집 지원 횟수가 6회로 제한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 더 전형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숫자로 된 정보를 가지고 지원함으로써 합격률을 좀 높이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해가지만 저희가 그 내신 성적을 근거로 저희가 정량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그 내용은 참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점 먼저 양해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만 내신 성적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단계 평가에서 학업 역량, 2단계 평가에서 전공 적합성과 같은 평가 항목을 저희가 이제 평가 시에 반드시 확인하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저희 대학에 만약에 합격을 해서 그 공부를 하시더라도 그 해당 학과의 그 수업 내용을 원활하게 수행을 할 수 있는지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확인하는 정도로 평가에 반영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뭐 내신 성적이 이제 그 우리가 정성 평가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근데 또 이제 한 가지가 학생들, 수험생들이 워낙 많은 원서를 쓰다 보면은 정신없이 쓰다 보면은 그 접수 시간을 놓쳐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예, 성신여대 그 접수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예. 올해 저희는 그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9월 10일 오전 10시부터 9월 14일 월요일 저녁 6시까지 원서 접수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원서 접수를 받으면서 자기소개서나 교사추천서 같은 그 서류도 함께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원서 접수를 14일까지 마치셨으면 그 학생들에 한해서 이틀 더 시간을 줘서 9월 16일 수요일 저녁 6시까지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를 입력을 하게 돼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엄수해 주셔야 됩니다. 예. 네. 자, 일정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성신여대를 지망하고자 하는 학생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성신여대 지망생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학생은 NGO 활동가를 희망하는 인문계 고3 학생입니다. 성신여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정치외교학과를 지망하고 있는데 간호학과를 지망한다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성신여대 학생부 종합전형 1단계에서 교과, 비교과 반영률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NGO 활동가를 꿈꾸고 성신여대를 지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네. 자, 지금 성신여대에서 김영은 선생님 나와 계신데요. 우리 학생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 성신여대 지원을 희망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저도 기대가 많이 큽니다. 오늘 학생이 궁금한 사항을 저에게 말씀을 속 시원하게 해주시면 저도 최대한 제가 아는 범위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수시 전략에 도움을 주실 최진규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우리 학생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학생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학생 이제 여러 가지 자료도 준비하고 바쁠 텐데요. 학생의 자료를 면밀히 분석했으니까 우리 학생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네. 네. 자,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최진규 선생님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성적을 보면요. 국어 4.8, 수학 3.8, 영어 3.7, 사회 3.2, 평균 3.92 내신 성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성적 추이를 보면요. 국어 같은 경우는 4등급에서 시작해서요. 3학년 1학기 이제 5등급으로 한 등급 이렇게 하락했고요. 수학은 4등급에서 시작해서 약 3등급으로 올라간 적도 한 번 있지만은 그 4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어는 2등급에서 시작을 해서요. 3등급을 거쳐서 5등급, 4등급 이렇게 이제 상당히 폭이 크게 이제 하락한 그런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어 B입니다. 5등급, 수학에
사회계의 4등급, 영어 4등급, 생활과 윤리 2등급, 사회문화 3등급, 그래서 등급 평균 3.6이 되겠습니다. 네, 모의고사 성적의 추이를 보면요. 국어는 4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했고요. 수학과 영어는 4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생활과 윤리는 5등급에서 2등급으로 이제 많이 상승이 돼 있고요. 사회문화는 3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희망 전형입니다.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입니다. 네, 교내 활동을 보면요. 1학년 1학기에 반장을 했고요. 2학년 1학기 학급 회장, 3학년 학년장, 동아리 활동은 모의국회 동아리에서 활동했고요. 봉사활동 1학년 49시간, 2학년 164시간이고요. 방과학교 시간도 상당히 많이 참여했고 수강했고요. 한국청소년 효행봉사단 청소년위원회 활동도 했습니다. 네, 수상내역입니다. 1학년 모범학생상, 학교폭력 예방 또래사랑 만화공모전 장려상, 2학년에 가서는요 봉사상을 수상했고요. 시창작대회 우수상, 성취보상대회 최우수상을 입상했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그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좀 봤는데요. 김영은 선생님, 우리 학생이 지금 이제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그 정치외교학과 또 인기가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성신여대 내에서는 예, 우리 학생의 그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일단 그 학생 비교과 활동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정외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으로서 교내 활동 중에 이제 자체 활동하고 동아리 활동을 특히 열심히 한 게 좀 인상적이었고요. 1학년 때 2학년 모두 학급 회장을 역임하면서 아마 그 학교 생활 간에 그부들과 발생했던 여러 문제들을 중간에서 중재하고 또 노력했던 활동들이 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교내에서 이제 인성 관련된 모범학생상이나 아니면 봉사상 같은 거를 받지 않았을까라고 일단 추측이 되고요. 그 정외과를 지원하는 학생답게 그 동아리 활동도 정치외교 쪽 동아리를 활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모의법정이나 아니면 NI 활동을 통해서 그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사회현상이나 토론과정, 사회현상에 대한 토론과정을 통해서 아무래도 그 다양한 시각과 분석력을 기를 수 있었던 것으로 아마 그런 점이 노력이 좀 돋보였습니다. 학생부 교과 부분은 이제 과목별 등급이 한 2등급에서 4등급, 뭐 5등급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 저희 대학 그 지원자의 내신 성적을 저희가 분석을 하지는 않지만 과거에 이제 그 평가 경험에서 비춰봤을 때 저희 대학 지원하는 학생들의 한 내신 성적 면에서 보면 평균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교과 성적이 혹시 본인이 좀 모자라서 지원하는데 좀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 좀 떨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과목 중에 한국사나 동아시아사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특히 이제 좀 성적이 좋은 걸로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전공 적합성이나 학업 수행 능력 면에서 좋게 평가받을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교내에서 또래 멘토 멘티 활동 등에 열심히 참여를 하고 또 지역 아동센터에서 그 중3 학생 대상으로 그 영어 수학 교습 활동 등을 열심히 했던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 그 아마 학생이 만약에 사범대 쪽으로 혹시 지원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좋은 평가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해봤습니다. 네, 리더십이 좀 있고 적극적인 학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진규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 우리 학생의 그 내신 성적 평균이 이제 3.9인데요. 아쉬운 부분은 이제 학기가 즉 학년이 진행되면서 일정 부분 이제 하락하고 있다는 점, 이건 좀 상당히 아쉽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교과 성적을 보면은 어떤 그 진로와의 연관성을 이제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우리 학생이 그 교과 성적에서 1등급을 받은 그 성적이 딱 하나 있습니다. 2학년 2학기 때 이제 한문 과목인데 이 과목만 지금 1등급이거든요. 우리 학생이 이제 사회과학 분야로 진로를 정했기 때문에 이 한문에 대한 어떤 능력이 출중하다라는 것은 이쪽이 어떤 학문하고도 상당히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6월달 모의국 평가 성적을 보면은 백분위가 이제 70.2%, 3.6등급 이 정도라면은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정시로 지원한다고 했을 경우는 조금 부족하다 이제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조금 더 범위를 높여서 수도권으로 확대한다라면 이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우리 학생의 성적 가운데 사회탐구 성적이 가장 이제 우수한데 이제 수시 체제를 생각한다라면은 이 사회탐구 묶어서 국영수 중에 어떤 특정 과목을 선택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략하는 그런 전략
전략도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교과를 보면 이제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요, 그 리더십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상 경력 같은 경우도 11건,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봉사 활동이 2학년 때 무려 164시간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배려와 나눔, 그와 같은 어떤 그 인성을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자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돋보이는 점은 우리 학생에게 독서 활동입니다. 1학년 때 22권, 2학년 때 20권 이렇게 해서 이제 총 42권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이제 많은 독서량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역시 이제 학문적 능력에 상당히 그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마치 이제 아끼는 제자를 자랑하듯이 이렇게 아주 써주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우리 학생의 어떤 능력이나 자질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학생 리더십도 강하고 선생님의 사랑을 받는 딱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네. 성신여대에 대해서 이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건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또 성신여대 하면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간호학과에 대한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외교 아닌 간호학과를 지원한다면 어떨까요? 라고 묻고 있는데요. 김영 선생님께서 조언 한번 해주시죠. 예. 제가 학생의 학생부를 이제 꼼꼼히 살펴보고 사실 이 질문을 뒤늦게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간호학과를 평가한다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봤었는데요. 네. 사실 이제 그 교과적인 측면을 배제하고 비교과 측면에서 이제 그 드러나는 장점들이 분명히 어느 정도 부각이 돼야 아무래도 비교과 측면에서 전공 적합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 텐데 사실은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간호학과를 준비하는 학생의 학생부라고는 생각이 드는 점이 크게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학생 스스로 이제 간호학과를 희망하는 점은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학생부 분석 관점에서 보면은 간호학과 측면에서는 이제 특히 전공 적합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는 쉽지 않은 학생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오히려 그 교육봉사 활동 측면이 오히려 눈에 띄었기 때문에 사범대를 지원을 하면 참 좋을 만한 학생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성신여대 학생부 종합전형 1단계에서 교과, 비교과 반영률이 어떻게 되는지도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예, 사실은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신 성적과 비슷한 이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그 1단계 항목에서 저희가 교과와 비교과를 그 퍼센트를 나눠서 저희가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평가 항목이 예를 들어서 학업 역량이나 아니면 학교생활 충실성이나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그 항목들을 평가할 때마다 각각 교과와 비교과에서 저희가 눈여겨보는 항목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평가 항목별 종합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과 비교과에 대한 퍼센트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그 내신 성적 때문에 아마 질문을 주셨을 것 같은데 내신 성적, 그러니까 저희가 그 학업 역량을 평가할 때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수상 경력이나 아니면 교과 학습 발달 세부 사항이나 아니면 선생님이 기재해 주시는 그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같은 거를 종합적으로 저희가 반영을 해서 1단계 평가를 진행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성신여대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할 때 이제 또 많은 궁금증 중에 하나가 좀 서류가 약간 헷갈려요, 사실은. 어떤 전형에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좀 조언 좀 부탁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그 학교생활 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 이 두 가지 서류가 필수 서류입니다. 그리고 사범대학 지원하는 학생에 한해서만 교사 추천서를 추가로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학생들은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 기록부 두 가지 서류만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이제 학생들이 지금 한참 하고 있을 텐데 제가 주의사항을 좀 드려야 되는 부분이 절대 하셔서는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공인어학 성적이나 아니면 교회 수상 실적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하시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바로 0점 처리를 받고 불합격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학생들이 교내 활동 중심으로 저희가 작성을 하라고 매번 권장을 하는데 교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활동이 있어서 그거를 꼭 쓰려고 하는 경우에 저희가 교회 활동 확인서를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활동을 기재하시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 다만 저희가 그 학교생활 충실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전형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가급적 교내 활동으로
이제 학생부에 근거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해 주시기를 저희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이번에는 좀 우리 수시 지원 전략으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 성신여대 붙으면 좋겠지만 또 혹시 또 사람 이름 모르는 일이라 예, 다른 지원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최진규 선생님 예. 말씀해 주시죠. 아마도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잘 녹여내느냐 하는 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학이 이제 나를 꼭 뽑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게 자기소개서라고 본다라면은 대개의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꿈과 어떤 열정을 많이 담으려고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자신이 어떤 경험을 했고 또 어떤 능력이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은 분명히 학문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그 지적 능력, 특히 이제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독서 활동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독서 활동의 경험을 자기소개서에 잘 녹여주는 거, 이것이 이제 하나의 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떤 성적이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성적이 높은 것보다는 이제 비교과 쪽이 더 비중이 높은 쪽을 좀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이 이제 성신여대 간호학과 말씀드렸는데, 우리 앞에 학생처럼 그 서울여자대학교의 간호학과를 이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교차 지원이 가능하고요. 내신 성적 4.0 안에 들으면은 이제 학교장이 추천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고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3점대 후반이니까 제가 볼 때는 반반 정도의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성신여대 간호학과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18명을 뽑는데요. 역시 이제 종합적인 측면을 보고 있고, 학생들의 성적은 2에서 4등급대 정도 이렇게 이제 유지하고 있다,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추천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조언 많이 들었는데요. 상담 들으니까 어땠어요, 우리 학생? 도움이 많이 되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자신감이 좀 생겼나요? 네. 네, 오늘 저희가 상담한 내용은 이메일로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뿐만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김영은 선생님께서 마지막 조언 한마디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그 수시 모집 원서 접수 기간이 이제 한 4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고교생활 충실도를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본인 내신 성적의 불안감 때문에 굉장히 특히 고민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비교과가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전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인의 꿈과 그 노력을 자기소개서에 잘 담아내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진규 선생님, 김영은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신 정재원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내일은 중앙대와 단국대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